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요거 물어보신 분 많은데 혹시 종부세 상담을 하실 때 의뢰인들에게 종부세 상담을 하실 때 이제 제가 저처럼 상담을 하시면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중개사 소장님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손님으로 오셨다고 봐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집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들겠는가 안 들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러면 내가 상담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느끼셔야 돼요. 올해요 집을 사시면 집을 2개 이상이면 세율이 조금 올라가요. 또 집에 대한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한 20%에서 30% 올리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그것도 올려가지고 세금 조금 더 올리고요. 또 세부담의 상한을 최대 3배까지 올려서 작년 대비 작년 낸 것에 3배까지 더 세금 물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좋은 집이 있는데 요거 혹시 보실 의향 있으세요? 잠깐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보고 올게요. 절대 종합부동산세는요 있는 대로 상담해서는 절대 안 돼요. 있는 대로 상담하고 내가 안다고 아는 척했다는 절대 거래가 안 돼요. 얼마만큼 인상이 되는가를 보여드릴게요. 종합부동산세는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 표준에다가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산출세액을 계산을 해요.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게 과세 표준을 어떻게 또 구하냐면 정부 공시가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또 곱해요. 이걸 곱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지금 현재요.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지금 현재 지금 발표된 게 표준지를 발표한 게 전국 대비 18%에서 최대 20%가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15%가 인상됐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5%가 지금 작년 대비 공시가격이 15% 인상이 됐어요. 작년 대비. 그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작년에는 80%를 적용했는데 올해는 85%를 적용해요. 내년에는 90% 적용해요. 그 다음 년 때는 95% 적용해요. 그 다음 년 때는 100%를 적용해요. 해년마다 5%씩 올려요. 이게 5%씩 올라가면 이게 올라가는 순간 과세 표준이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정부 고시가를 한 번 올렸고 비율을 다시 올렸기 때문에 이게 작년보다 꽤 올라간 거예요. 많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세율을 어떻게 인상했냐면 세율을 2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0.5에서 작년에는 2% 올해는 2.7로 인상을 했어요. 2.7로 인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와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는 0.6에서 3.2로 또 인상을 했어요. 그럼 세율을 인상을 했어요. 그럼 한 번 올라가죠. 2번 올라가죠. 3번 올라가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세금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이라는 게 있어요. 세부담의 상한제라는 게 있는데 이 상한제를 또 둘로 나눠요. 일반적으로 2주택이었을 때는 작년하고 똑같이 100분의 150으로 가요. 그런데 이제 3주택 이상이거나 3주택 이상이었을 때는 100분의 300으로 가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100분의 200으로 가요. 그러면 세부담의 상한을 또 올렸어요. 그러면 전체 종합부동산세 올리는 게 총 1번, 2번, 3번, 4번을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상한제가 없으면 이 상한제라는 이 규정이 없으면 작년 대비 한 25배 올라가요. 그래서요, 이 집을 사시면 작년에 1,000만 원 내시면 올해는 한 2억 얼마 내실 것 같은데요. 이러면 이렇게 상담을 하면 손님이 난 능력 있으니까 세금 낼 거예요. 이러고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못 사겠네요. 살 수 없겠네요. 근데 팔라고 내놔도 다른 사람이 사지를 않네요. 골치 아파 이제요.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손질을 하다 보니까 올해 종부세가 제일 많이 손질이 됐어요. 제일 많이 손질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건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고객들이 물어보지 않으면 절대 먼저 대답하시면 안 돼요. 먼저 대답하시면 거래는 힘들어요. 일단 거래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집을 두 개를 가지고 계시면 이제 세율이 0.5에서 2.7인데 근데 세율은 0.5에서 2.7이면 대략 뭐 어느 정도 세율은 그 세금이 좀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너무 구체적으로 요건 우리가 손으로 계산 못 해요. 전산 인터넷상으로 해서 컴퓨터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수작업은 불가능하니까요. 요거는 정부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러면 몇 프로인지 지금 제가 말했는가 안 했는가? 안 했죠. 그럼 상대방이 알겠는가 모르겠는가? 모르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넘어가야지. 그럼 집이 3개 이상이면 좀 많다던데요. 아, 그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3개 이상이라 해서 뭐 세금 뭐 집값보다 더 나오겠어요? 그러면 돼요. 아무리 이걸 간다고 집값보다 세금이 더 나오겠어요? 그러면 그래요. 뭐 진짜 말이 맞네요. 그러죠. 그러다 보면 그래 지르고 보는 거 이제. 네, 그리고 지르고 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막 이렇게 세율이 0.5에서 2.7이고요. 0.6에서 3.2로 바뀌었고요. 막 세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요. 작년보다 더 올라갔어요. 막 작년에 2%인데 올해는 3.2까지 1.2나 올라갔어요. 그 실력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거래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중개사에서 공부를 잘하신 분이 계약을 잘 못하는 걸 아시죠? 아주 그냥 딱점을 합격하신 분들이 잘해요. 그냥 막 질르니까요. 그래서 질리는 걸 잘 하셔야 돼. 이걸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것만 꼭 알아두시란 이야기예요. 보세요. 세부담의 상한도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2주택이었을 때는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럼 물어볼 때 세부담의 상한도 올라갔다면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상한 안 올라갔어요. 150이에요. 작년에도 100분의 150이고 올해도 100분의 150이에요. 이렇게 말해야지. 작년에 낸 거에 대해서요. 50%나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그래요. 100분의 150이에요. 그러면 상대방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그런데 50%씩은 올라갔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요.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정부도 50% 인상이 아니라 100분의 150을 하고 발표하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을 속이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제가 만약에 50%가 올라갔어요. 50% 포인트가 올라갔어요. 내용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완전히 달라요. 50% 인상에 대해서 얼마 안 올라간 거예요. 50% 포인트가 올라갔으면 무지막지하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이 올릴 때는 2% 포인트가 올라갔어요. 그래요. 2% 포인트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2%만큼 급상승이에요. 근데 2% 올라갔어요. 그러면 미세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것을 발표할 때는 퍼센트 포인트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수직으로 그대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 금액만 올라가 버려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100분의 150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100분의 150이 그럼 몇 프로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의뢰인들은 아무도 없어요. 왜? 내가 이것도 모른다고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희도 강의할 때 그러잖아요. 100분의 150이라 해주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거 150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작년 대비 50% 인상이 됐어요. 이렇게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시고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에요. 그런데 그 공법선 얘기했잖아요. 부천은 걱정인가 걱정 없는가? 조정 대상 지역 아니잖아요. 부천에 살고 계시면 걱정할 필요 있는 거 없는가? 왜 없어요? 있어요. 공법선 선생님 지금 잘못만 하시는 거예요. 부천에 산다고 서울에 집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부천에 산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부천 물건이 걱정 안 한 거지. 부천에 사는 사람이 걱정 안 한 게 아니에요. 부천에 사는 사람도 서울에 집 있는 사람 많거든요. 지금 여기도 집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걱정인 사람 많아요. 지금 서울에 집을 2개 가지고 계시면 작년 대비 2배. 작년에 1,000만 원 냈으면 2,000만 원 내야 되고, 작년에 1억을 냈으면 2억을 준비해야 되고, 작년에 10억이면 20억을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이건 뭐예요?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3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럼 부천에 3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3배예요. 작년 냈던 것의 3배예요. 서울만 올라간 게 아니라 서울 이외에 나머지 지역까지 해서 3개를 가지고 있는 분은 3배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천에도 3개 가지고 있으면 작년 낸 것에 몇 배란 이야기인가? 3배. 작년에 100만 원 되셨으면 올해는 최고 300은 준비하셔야 돼요. 왜? 상한제가 있어서. 상한제가 아니면 작년에 100만 원 내신 분은 올해 한 2천만 원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상한제가 있어서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상한제가 없으면 이 상한제라는 걸 둬가지고 정부가 최고 한도가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만 받고 더 이상 안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상한제가 없으면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상한제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요. 이만큼이 지금 100분의 300이라는 이야기예요. 말할 때 조금만 말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조금밖에 안 올라가요. 상한제가 있어서 조금밖에 안 올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가 겁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진짜 겁을 주고 있는 거 같지? 나중에 부담스러운가? 나중에 부담스럽죠. 왜? 지금 2월 달이잖아요. 근데 세금은 종부세는 몇 월 달에 나오는가? 12월 달에요. 12월 달에 나오니까 우리 중개사 사무실 찾아와 봤자 우리 사무실에 다른 데로 옮겼을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 그런 것을. 예. 근데 어떤 분은 저는요 이 지역에서요 몇십 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럼 오시면 그냥 사모님이 그때 안 줄 알고 안 물어본 줄 알았죠? 그러면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모님이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이것 정도로 충분히 아는 것처럼 아는 걸로 알았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세금 능력이 되신 줄 알았죠? 이러시면 돼요. 그러면 나를 그렇게 봤나? 또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예. 이제 요 부분이 이번에 조금 더 바뀌었어요. 이제 또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이제 이거 맛배기로 또 봐주는 거예요. 세액공제라고 해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라고 해서 요거를 조금 더 인상을 시켜줬어요. 1세대가 1주택을 10년에서 15년 요 구간을 하나 신설했어요. 10년에서 15년 미만이면 40%, 15년 넘으면 50%까지나 빼줘요. 그러면 요 공제하는 것은 최대한 말을 해줘야 된가 안 해줘야 된가? 이제 아시네, 이제. 요거는, 그래 봐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최대 50%까지 빼줘요. 세금 50%나 빼줘요. 그리고 또요, 보유기간 말고 나이가 많으시면 최대 30%까지 해서 엄청나게 빼줘요. 나이가 많으시면 최대 30까지 빼주고, 보유기간이 길면 50%까지 빼줘요. 그리고, 그러면 한 80% 정도는 빼주겠네요.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거는 올해 법이 바뀌어서 70% 한도까지밖에 안 빼줘요. 그래서 일단은 이 한도라는 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말하시냐면 나이에 따라서도 세액공제를 해주고 보유기간에 따라서도 세액공제가 되는데 중복해서 그걸 두 개를 더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면 중복해서 공제 받으면 엄청 공제 많이 받겠네요. 오, 그렇죠. 엄청 많이 받죠. 그런데 그분이 몇 프로까지인지는 지금 안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몇 프로, 그러면 중복해서 되는데 혹시 최고 몇 프로까지 공제받은 게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면 70에서 80 정도 된가? 70인가 80인가? 막 이렇게 하다가 대충 넘어가요. 예, 대충.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내가 70이란 말 했는가 안 했는가? 했잖아요. 분명히. 그건 중개사고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했잖아. 70인가? 80인가 70인가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냥 대충 하고 말아버려야 돼요. 예. 그러면 최대 80이 아니라 최대는 70이라는 걸 알고 대답을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개업을 하면 사람 속이는 거 엄청 잘하겠죠. 예. 엄청요. 앞에 대놓고 막 사기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세부담에 상한제가 바뀌기는 바뀌었어요. 왜 이런 식으로 바꿔주냐면 세금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늘려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조금 늘려준 거 아니냐. 50%까지 이렇게 빼주는데 뭐가 많다고 그러시냐 그래요. 그런데 늘려놓고 세부담의 상한을 늘렸는가 늘리지 안 해버렸는가? 늘리지 않았어요. 늘리지 않았으니까 세부담의 상한은 최대 70%로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올린 것처럼 해놓고 그냥 거기서 70으로 깎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올라가긴 해요. 최대 70%까지는. 이제 분할납부라는 거, 요것도 상담을 할 때 잘 해주셔야 돼요. 종합부동산세 이런 걸 상담을 잘 해야 돼요. 세금이 좀 나오면 기간 옛날에는 2개월 동안요 조금씩 나눠서 냈는데 이제는 6개월씩이나 무이자로 해줘요. 그래요. 6개월씩이나 무이자 할부하고 똑같이 6개월씩이나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요. 와, 엄청나네요. 그래요. 엄청나네요. 6개월씩이나 이렇게 세금을 늦춰줘요. 그러면 실제로는 6개월씩 분할납부 한 사람 있겠는가? 없어요. 말만 이런 거, 말만. 왜 이 제도를 뒀냐면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너무나 많아질 걸 대비해서 따지는 사람이 많으니까 따지면 우리가 6개월씩 늦춰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려고 낮춰놓은 거예요. 이거. 금액도 낮춰놓고 개월수도 늘려놓고.
작년에는 500이 넘으면 2개월 동안 나눠드릴게요. 이제는 250만 원이 넘으면 6개월 동안 나눠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요게 250만 넘으면 6개월간 나눠드릴게요. 이 소리는 올해 종부세 처음으로 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늘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부세 내보신 분도 있고 아직까지 못 내보신 분들은 올해부터 경험을 해보시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을 서울에 한 채하고 부천에 한 채만 가지고 계시면 이제부터는 종부세가 나올 거예요.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공시가격을 올려버리니까. 이걸 올려버리니까 공시가격이 6억만 넘으면 종부세가 나와요. 그럼 서울에 있는 집들은 조금만 크면은 6억이 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요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라가고 또 세율도 올라가고 상한제도 올라갔다는 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대신에 혜택을 주는 것도 좀 많이 있어요. 기간이 250만 넘으면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해드리니까 지금 부담스러우면 좀 6개월씩 나눠서 낼 수 있도록 정부가 협조해 주니까 이런 것도 활용을 하세요. 그러면 돼요. 이제 양도소득세에서는 바뀐 거 딱 하나 있어요. 요거 하나. 요것 말고는 다른 건 거의 없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요즘 이제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세금 안 내려고 편법을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강의할 때 이런 거 알려드렸거든요. 이혼해놓고 허위로 이혼해놓고 같이 살고 있으면 그러면 그때는 이혼하지 않는 걸로 보겠습니다. 요걸 알려줬어요. 요게 판례 내용인데 올해부터는 법으로 들어와요. 올해부터는 법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도 포함한다. 이 사람은 이 배우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이제 배우자 속에 포함하게끔 바뀌어요. 이제는요. 그래서 이제 허위로 이혼해 놓고 같이 살다 걸리면 가만히 안 두겠다는 이야기예요. 뒷조사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혹시라도 이런 걸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10년 안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서 살짝 눌러주시고 거기다 글만 써주시면 돼요. 이런 분이 있어요 하고. 그러면 최대 40억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럼 중개사 하는 것보다 훨씬 짭짤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신에 공인중개사업을 내놓고 하셔야 돼요. 왜? 비밀 준수 업무를 위반하셨으니까. 공인중개사의 생명은 비밀 준수 업무예요. 알고 있는 걸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손님의 그 고객들의 그 비밀을 어디에서도 말해서는 안 돼요. 누구한테도 말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걸 공인중개사가 여기에다가 이걸 국세청에다 투서를 해가지고 했더라도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업무상 취득한 것으로 해서 여기다 누설했을 때는 그건 제외돼요. 협회에서 제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혹시라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돼요. 이런 건. 그래서 의뢰인들이 혹시라도 허위로 이혼해 놓고 같이 살고 있어도 알고 있더라도 어떤 누구는 이렇게 하고 있대요. 이런 말도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세무서에서 이제 확인할 일이고 우리가 혹시라도 알고 있더라도 이런 것은 지켜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이제 들어온 게 허위로 이혼해 놓고 같이 살고 있어도 이 사람도 제재 대상에 이제 들어온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법으로 돌아가지고 세무서에서 단속이 좀 심할 건데 각별히 좀 주의하세요. 그러면 돼요. 조금 더 신경 써 쓰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애들한테도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네요. 그래야 돼요. 꼬마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갑자기 말해버릴 수 있어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우리 엄마 아빠는 이혼해 놓고 같이 살아. 그러면 그 들었던 친구가 자기 집에 가서 누구 엄마는 이혼했는데 같이 산다래? 그래요. 그런데 그 들었던 엄마가 저 사람이 가시였어요. 그러면 투서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애들을 조심해야 돼요. 예. 어른들은 그래 좀 지켜주는데 꼬마들은 모르니까 이걸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까지가 개정된 것 전부예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이 핸드폰을 가지고 돌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지금부터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핸드폰을 다 이제 꺼내 보세요. 이제 중개업을 하시면 세금 계산을 완벽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 보세요. 핸드폰.